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맨TV입니다. 금일 시간 현재 시간은 지금 4월 6일이고요 4월 6일 지금 10시 42분이거든요 예, 지금 10시 42분인데 오늘 아침 7시 아침 6시에 일어났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서 7시에 여주에 와서 7시부터 해서 이제 제가 물건을 줘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거 좀 물건 좀 만들어서 주냐고 아침 일찍 7시에 일어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매장에 와서 지금 7시 12시 12시간, 셋, 넷, 다 6시간, 지금 거의 16시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마무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네요. 지금 마무리 하면은 아무래도 1시에 잘 것 같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1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시간 자는 거네요. 네, 아무튼 간에 5시간 자고, 또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코스피가 장 끝나고 전체적인 시장을 또 한번 체크를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 장이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그러니까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돌아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낮에는 국내 시장이나 아시아 증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유럽과 미국 쪽이 이제 증시가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 갖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저녁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이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주식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한 가지 분야로 하기에는 너무 이제 이 전업 투자 생활로 하기에는 너무 조금 이 부족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지금 이제 미국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약간 하락으로 하고 있는데요. 차트상으로는 며칠선이야 60일선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는 5일선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좀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이평선을 쭉쭉쭉 따라가다가 지금 이평선에 딱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거나 아니면 강하게 떨어집니다. 둘 중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조정을 어떻게 끌고 갈지 그게 좀 큰 부분인 건데 지금 주봉으로 보게 돼도 정고점인 부분인 거고 매물대 벽을 뚫을지 안 뚫을지 그게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지금 유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지표 전체 시장 지표 같은 경우는 유가가 아직도 80달러 선에서 놀고 있어요. 예? 80달러나 90달러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유가는 아직까지도 상승분이 거의 뭐 몇 년 전이야. 최고치 10년 20년간 최고치 20년간 거의 최고치 부근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옛날 같은 이 계속적으로 물가 같은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인건비를 올렸잖아요. 인건비를 미국 따라간다고 시간당 10,000원 하는데 지금 뭐 누가 시간당 10,000원 일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바쁘고 일의 강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시급 뭐 13,000원 주고 12,000원 줘야지 급구 알바들을 구하고 그럽니다. 뭐 10,000원 뭐 최저시급 뭐 사람 많이 구하는 데는 최저시급 줘가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동네가 좁거나 이러면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직원 구하기도 힘든데 누가 요즘에 음식 장사하려고 합니까? 예? 회사 다니면은 코로나 때도 편안하게 회사에서 돈 따박따박 주는데요. 아닙니까? 예? 누가 뭐 이제 똑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일이 다시 올 줄 안 올 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 많이 무너진 사람들이 두 번 다시는 이제 장사하지 말라는 그런 자식한테도 너는 절대로 장사하지 마. 왜? 아빠가 코로나 때 망했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참 항상 그래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항상 돈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었던 부분인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었으면은 뭐 이미 망했겠죠. 근데 이제 자산 관리 잘 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보면은 테슬라가 마이너스 2%, 애플이 마이너스 1%, 애플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네요. 테슬라도 어제 4% 마이너스 4% 빠졌는데 오늘까지 약 토탈 하면은 마이너스 한 7% 정도 하락을 한 것 같네요. 단기적으로. 전체적인 시향이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리포트를 어떻게 내고 있나요? 해외 뉴스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뉴스 리포트를 쭉 보게 되면은 볼만한 게 주요 부분. 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일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1분기 아마 1분기 실적 발표는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나 모든 이런 쪽에서 거의 대부분 실적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면은 증권사들도 거의 대부분 실적이 엄청 안 좋을 겁니다. 왜냐면은 코스피 자체의 거래 대금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자, 코스피 자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 쪽으로 많이 이 은행이랑 증권가들이 채권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쪽으로도 많이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도 개인 자금이 많이 갔을 수도 있고, 야,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집값으로 가자. 그러니까 지금 증시에 돌아다니는 유동성 자체가 되게 크지가 않아요. 해서 미국 따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전부 보게 되면은 한국 장 마감 후 뉴스 같은 경우 1분기 이런 거 금강원 SM 공개 매수 방해 의혹 카카오 압수수색 SM 시세 조정 주가 조작 있었나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 혐의 등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요거를 이렇게 잘 울리냐? 주가 조작하면은 과징금 2배로 물린다. 정문위 통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2년여 만에 처리. 불공정 거래로 챙긴 부당이익 2배 과징금. 금융위 제재 실효성 높여 시장 개선할 것.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미리 정보를 얻은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정보를 받은 애널리스트들은 펀드 매니저들에게 이들을 공유했고 펀드 매니저들은 실적 공시 전에 보유 주식을 팔거나 공매도를 해 671억 원.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쇼포징이랑
쇼 포지션이나 뭐 롱 포지션 둘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요. 근데 아무래도 주식 선물로 채권을 팔았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 채권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고액 자산가들은 채권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라면은 주가를 올리면은 채권을 팔기 때문에 채권 가락은 하락하게 되고, 채권에 있었던 그 자금들이 유출이 되지 않기를 지금 한전은 바라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불공정 거래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DB하이텍 뭐 주주 표정 관리 뭐 경영권 분쟁 내가 뭐 이것도 저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좀 전에 공정거래법 지분가치 자산 뭐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카카오랑 똑같은 그런 거 아닌가요? 뭐 SM 공개 매수 뭐 이런 거나 뭐 저기 뭐야 요즘 많이 오른 것들은 보호예수 풀린다. 이런 거는 좀 중요하죠. 보호예수 물량이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보통 1년 동안 저기 뭐야 1년 동안 보호예수를 걸기 때문에 이 물량이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 주가가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유상증자 할 만한 종목을 골라서 조금 이 부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런 종목에다가 공모해도를 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액면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액면가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 미달 시 액면가로 발행을 한다라는 게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상 그 규정이 이 보면은 있습니다. 예, 액면가 미만 시 유상증자를 했을 때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을 한다라는 게 있어요. 천만원 가진 직장인 재테크 어떻게 할까? NH투자증권 상무. 요즘은 어떻게 자산가들이 갈라진 사람들 만났습니다. 유튜브 매경 OF에서 확인하세요. 아니 요즘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오나? 아 이게 되게 웃기다 이거. 딱 이렇게 해서 직장인 1,000만원이 있다면 딱 해놓고서 뉴스인데 내용을 알려줘야지. 유튜브 가서 보라고? 아 진짜 이거 유튜브 조회수 나오게 하려고 돈 벌어 가려고 진짜 별의별 진짜. 아이 기자 누구야? 기자가 누구지? 요거는 그냥 기자가 없이 저거 편집 촬영 콘텐츠 기획부 기자네요. 이 매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야씨 매일경제는 진짜 막 돈 어떻게 굴려야 될까요? 1,000만원 돈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뉴스를 딱 올린 거야. 근데 뉴스에 그 비법을 공개했는데 유튜브 가서 보래. 뉴스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진짜? 요즘 뉴스 기자들도 돈벌이 이용으로 좀 많이 하네요. 참. 진짜 너무 웃겼습니다 이번 거 진짜. 예.
어떻게 뉴스가 딱 올라와서 굴리는 방법 했는데 밑에다가 유튜브 가서 확인하세요. 아. 아직까지는 지금 전체적인 걸 보게 되면은 채권 쪽에 채권 판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자산운용 매니저, 금리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낮아 채권 투자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 건데, 채권 같은 경우는 시장 지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유가가 80달러가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긴장들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가뜩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가장 높아요. 부채가 가장 높은 기업인데, 부채가 가장 높은 기업일수록 금리가 올랐을 때 나가야 되는 지출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표나 지금 현재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를 좀 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0.25% 올려서 5%가 됐고요. 한국은 3.50%입니다. 응? 한국은 3.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미국이 가장 이자 장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은 아무래도 유가를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참 재밌는 것 같네요. 왜냐면은 이제 러시아가 아직 전쟁이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유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부분에서 그러면은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막겠다. 이거 서로 이 양반양 해가면서 막 계속 끌어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어차피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예? 대신 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죽어나겠죠. 예? 유가도 올라, 금리도 올라,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금리도 계속 올려.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용 매수자들은 이제 이자들이 계속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질 것 같고요. 근데 신용 거래를 많이 하려고 하면은 신용 거래를 많이 해야지 코스피나 이런 거래 대금이 느는데, 지금 다 개인 투자자들은 부동산이나 아파트에 뭐 꼭대기에 물려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시세가 뭐 주식처럼 뭐 1년 안에 몇 개월 안에 막 이 시세라는 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는 않으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롱 모멘텀이잖아요. 롱 모멘텀. 예? 그리고 그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은 투기입니다. 투기. 예? 어떻게 보면은 안정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빚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투기성이 있는 그런 상품인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도지코인이 마이너스 4%, 에이다가 마이너스 2%,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1.7% 정도 약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2천 얼마였었는데 좀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른 만큼 코인 시장, 왜냐면은 지금 금융 쪽 사람들이 거의 코인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코인 매수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코인 시장도 많이 투자를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식을 샀는데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지금 약 한 2%대 수익권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막판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2% 아니 플러스 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내일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매수한 종목을 얘기를 안 하니까 저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주식 시향이나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편한데 종목을 딱 특정을 지어서 어떤 종목에 뭐 이런 식으로 전망하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는 것대로 거의 가기는 해요. 거의 대부분 제가 제 유튜브 구독자 초반맨 구독자분은 제가 주식을 좀 잘하는 거를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손실을 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요번에도 한국전력을 수익을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초반에는 조금 상위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아무래도 조금 이 보는 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이 주식 이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선침해 해놓고 나중에 수익이 나가지고 막 이거 사세요 해가지고 막 떠넘기고 막 그러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유튜버인데 응? 아무래도 응? 선매수 딱 다 매집해놔가지고 종목 추천합니다 딱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그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 추천 같은 경우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왜냐면은 시세에 대한 왜곡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아침에 뭐 어떤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시향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장중에 선물 같은 경우 오늘 국내 선물 같은 경우 어떻게 끝났어요? 지금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양끌이 매도를 했고요. 현물 쪽에서는. 근데 기관 투자자가 약 5천억을 매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가 왜 현물을 매도를 했냐? 기관 투자자는 약 선물만 거의 약 1조를 매수를 했고요. 선물을 1조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저기 뭐야 현물 비중을 줄여서 해칭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외국인이 1조 9천억 약 2조 원을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은행이나 그런 금융권의 자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세계 전국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금융사나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글로벌 마켓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한국 이 은행이나 증권가 애들도 외국인한테 언제 어떻게 당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 이 돈 앞에서는 예? 이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돈 앞에서는 그냥 돈 때문에 이 사람이 틀어지는 거지. 응? 이 돈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만남이 되면은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지만은 돈으로서 맺어진 인연 같은 경우는 돈이 없고 뭐 그래 버리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예, 그래서 돈으로 이 주식 거래가 뭡니까? 돈으로서 주식을 거래를 하는 그런 이 거래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포징으로 해서 이 한 방에 날리게 할 수도 있다. 아 죄송한데 지금 요즘 포장만 해가지고요. 포장돼요? 근데 지금 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아 네. 네. 지금 저녁 11시인데요. 지금 이제 재료가 다 떨어져가지고, 내일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녁 11시에도 손님이 오고 막 그럽니다. 예, 그래서,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약 한 2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약 한 25분 정도까지만 하고 저도 또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여기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반맨 TV였습니다.